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요일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 국군 국립묘지 현충원에는 6.25 전몰 장변이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 이후 월남전에 참가했다 전몰한 장병 등이 묻혀 있고, 대전 현충원에도 많은 장병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런 호국 영령들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명복을 빌어야 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동작동 국립묘지에 저의 고종 사촌 형님, 고모님의 큰아들, 저보다 8살 많은 고종 사촌 형이 6.25 발발하자 고등학교 3학년이었었는데, 이게 자원 입대해가지고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 며칠 뒤에 자원 입대한다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 비싼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7월 말에 낙동강 전선에서 전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저희 고모님이 통곡하던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종 사촌형 이성환 양도 지금 국립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3주일 뒤에는 6월 25일 73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충일, 또 곧 6.25를 맞이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7, 80년대 이른바 운동꾼 386 세대, 지금은 486, 586이 된 운동권 주력들이 지금 민주당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운동권 출신이 아닙니다만은 그 주변을 운동권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운동권 주력들에 대해서 저는 오늘 현충일을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대들은 아직도 6.25 전쟁이 남쪽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결탁하여 북침한 북침 전쟁이라고 인식하고 확신하고 있는가? 김일성 집단이 소련과 중공의 후원을 얻고 남침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북침한 전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1976년에 출판된 이 조선일보 외신부장을 거쳐서 그 뒤에 대학 교수를 역임했던 이영희 씨, 본인은 이름을 리라고 불러요. 리영희 씨, 북한식으로. 거기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이 출판돼가 이게 운동권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거의 같은 무렵에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 등 10여 명이 공동 집필한 해방전후사의 인식, 그 두 개의 책이 70년대 중반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판이 되어가지고 70년대 후반, 80년대 386 운동권들의 바이블, 성경처럼 돼가 이게 필독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에피소드로 노무현 대통령은 386 세대도 아니고 운동권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에 청와대에서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 그 책을 읽고 전환시대의 논리,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읽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을 가졌다. 이런 토로를 한 것을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한국전쟁,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6.25 전쟁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승만은 철저하게 미국의 괴뢰로서, 미국의 앞잡이로서 남북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이승만이 앞장서 회방하고, 그래야 남쪽만의 단독 수립 정부를 세움으로써 통일정부 수립을 방해한 민족 반역자다. 둘째로 미국의 사주를 받고 모의하여 이게 북한으로 침투해 들어간 북침한 전쟁이 6.25 전쟁이다. 요게 이 두 가지 책, 해방전후사의 인식, 이영애 씨의 전환시대의 논리에 요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전개된, 그리고 결론을 그렇게 느꼈어요. 80년대 전두환 정권과 대결하는 젊은이들은
그 책을 읽고 홀딱 반할 수밖에 없지. 이거다. 왜? 구호가 전두환 정권이 광주 항쟁을 유발시키고 그래야 미국의 뒷배를 받아가지고 불법한 군사 독재 정권을 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반미 자주와 반독재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다. 그게 그 근거로 이런 책들이 교양서가 아니라 일종의 지침서로서 뼛속 깊이 그 이론을 흡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80년대 그런 투쟁을 해가지고 그런 이론 무장을 그 두 책에서 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 중에는 제가 변론한 학생들도 있는데 그건 뭐 생략하기라고.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편에 서 있어요. 말하자면 그 두 가지 책에서 말하는 그 방향대로 서 있는데 정말 내심도 그런가는 저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기 씨 같은 비례대표도 한번 한 그 진보당 전신의 그 민노당인가요? 국가별난 업무 혐의로 장기형을 선고받고 문재인 정권 때 잔영기 한 2년을 가석방된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 같은 386 세대라도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송영길 전 대표, 김민석 지금 민주당 사무총장, 그리고 해수부 장관을 했던 김영춘, 이 사람들은 연대, 서울대학, 고대 학생회장을 한 이런 부류의 386 세대, 그게 이제 우상호 의원도 끼고 이런 부류의 386 세대들이 지금도 이승만은 괴뢰, 그리고 6.25는 북침 이렇게 믿고 있는가? 대답하라. 이제는 대답하라. 모두 환갑 나이가 되고 60 넘어가는 단계에 왔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그 책, 해방전후사 인식과 전환시대 논리가 76년도, 그게 70년대 중반에 이 책이 출판됐는데 그 이후 세계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89년에 소련이 해체됐어. 갈갈이 해체됐어. 소련방이 해체됐어. 우크라이나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다 해체됐어요. 그것은 곧 스탈린 이래의 소련 체제에서 대외비로 묶여있던 외교 문서가 동시에 전부 공개가 됐어요. 그 외교 문서에 의하면 이 1949년 10월에 6.25 전쟁 일어나기 전해 10월에 김일성 수상과 박헌영 부수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해가지고 스탈린과 면담한 기록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우리가 남쪽의 공산당 조직, 그러니까 남노당 조직이 각 시도, 시국별로 철저하게 됐으니까 이게 동시에 38선을 북한군이 밀고만 내려오면 곳곳에서 봉기해가지고 이 이승만 정권은 무너진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스탈린이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스탈린으로서 세계 전략이 있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다음에 말씀드리라고 거부당했어요. 그 이듬해 3월, 그러니까 6.25 발발 석 달 전에 다시 방문을 했어요. 거기서 다시 그 얘기를 하니까 스탈린이 우리가 군대를 보낼 수는 없다. 그러나 탱크와 대포 등은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모택동하고도 연락이 돼갖고 모택동도 지원을 하겠다. 소련이 그런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중국 공산당 정권도 그렇게 지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남쪽은 쉽게 사단이라고 하지만은 아주 허술하게 짝이었고 이게 탱크 한 대가 없는 한국군입니다. 6월 25일이 일요일인데 그 전날 용산에 있는 육군본부 옆에 육군회관이 이게 건립돼 가지고 그게 개관식을 하는데 육군참모총장 최병덕 소장 이하 육군본부 수뇌와 각 지역의 사단장들이 거기서 파티를 했어요. 새벽까지 파티하고 돌아가서 모두 잠자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북침전쟁이라고 한다면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미 49년에 미 국무장관 애치선이 미국은
이게 아르산 열도로 해서 일본을 왼쪽으로 돌아 한반도도 제외하고 대만도 제외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 극동 보호선상에 한국과 대한민국과 대만을 제외한 애치선 선언을 한 것이 49년 연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김일성 집단이 남침을 감행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에 그 당시 이 스탈린의 그런 동정과 관계된 외교 문서가 전부 번역돼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리가 이렇다고 한다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남침이 1200%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권 주력 세력들인 그대들은 아직도 구소련이 해체되고 이런 문서들이 공개되고 모든 증거들이 다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이게 북침을 주장을 하거나 겉으로 주장을 안 하더라도 내심으로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친북한 주사파 김정은 편에 약간 기울거나 서 있거나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씨는 그 아주 학구적인 신문 기자였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76년에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그 책을 출판하고 나서 89년에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고 그런 문서가 공개되자 본인이 상당히 당황했고, 그래 그 책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표시한 일도 있다고 하는데, 잠깐 그 무렵에 조선일보의 그 휘하에 같이 근무했던, 외신부에서 근무했던 김용삼 기자, 지금은 조선일보를 떠나서 정규제 TV의 대기자로 이게 우리 근세사에 대한 책도 쓰고 방송도 계속하는 그런 아주 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구소련이 해체되고 이런 모든 것이 남침이 분명한 자료가 들렀을 때 과거의 상사로 모셨으니까 이영희 씨를 찾아갔대요. 그래 만족하자 가지고 부장님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고 그 책에 쓴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리더래. 나 지금 할 말이 없다. 이런 에피소드를 김용삼 대기자가 여러 차례 공개방송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방전후사 인식도 그렇고 전환시대의 논리라고 하는 이 책도 허구에 기반한 책이다. 그 허구에 기반한 이 책을 80년대에 성경처럼 금과 옥조처럼 그것을 흠뻑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대통령 된 이도 현직에 있을 때 이 책을 읽고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고 할 정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이 수준이고 운동권의 양식 이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대호각성해야 돼. 대호각성해야 되지. 이 반응을 보고 순차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이과 관계에서는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이고 이제 3주일 뒤에는 6.25 73주년을 맞이하게 된 그런 유구의 호국 영령을 위로하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1939년생이니까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1945년 8.15 이후에 출생했고 더 좁히면 1950년 6.25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젊은 세대들은 6.25에 대해서 직접 체험은 물론이고 간접 체험도 하지 않았고 그냥 책자나 풍문으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386 세대 그 터무니없는 책에 현혹이 된 사람들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휩쓸려 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체험한 것을 한 2, 3분 동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39년생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1950년 6.25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저는 부산에서 자라고 있어서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지요. 26일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등교를 했습니다. 제가 5학년 2반이었는데 그러자 학교 분위기가 술렁거리고 뭔가 이상하다. 그 선생님이 그 9시 제 시간에 들어오시질 않더라고. 한참 뒤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38선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은 수업 안 하겠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내일은 수업합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일단 나와보라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이 한 며칠 반복되다가 당분간 학교는 쉰다. 당분간 학교는 휴교한다. 이러니까 우리 학교 안 간다. 그러니까 좋아했지요. 그런데 그 상태가 한 3주일, 한 달쯤 계속됐을 때 어느 날 학교 근처를 가보니까 앞문 뒷문에 보초병이 그 출입을 막고 그래서 아저씨 우리 교실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하니까 그 보초선 군인이 들어가 보라 그럽니다. 갔더니 우리 교실에 책상 걸상 전부 밖에 치워지고 부상병이 교실 벽면으로 삥 둘러가지고 모포를 깔고 앉아있는 사람, 들어 누워있는 사람, 링게를 꽂고 이렇게 있는 사람 육군병원으로 변해버렸어요. 저희 다니던 학교가.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그리고 5학년,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육군병원이 됐습니다. 그 뒤에 한참 뒤에 가을에 그 학교 뒤편에 천막 가교사를 지어가지고 수업을 하게 됐는데 뭐 운동장도 없고 그 학교 뒤편에 공간을 아주 잘라가지고 이렇게 천막 가교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입시 치르고 그리고 이게 중학교 입시 통과해갖고 갔더니 제가 학교간 중학교 본교 건물도 역시 또 육군병원이고 그 중학교의 마당에 천박 가교사가 쳐져서 거기서 2학년까지 천박 가교사 생활을 하다가 3학년 때 비로소 중학교 육군병원으로 됐던 그 자리가 이제 육군병원이 폐지되고 비로소 그 본건물로 들어갔다. 그리고 1955년 이제 고등학교를 서울로 진학하기 위해서 서울에 이제 시험 치러 올라왔습니다. 밤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남대문 쪽을 바라다 보니까 남대문 하나만 덩그렇고 왼쪽 오른편이 전부 파괴돼 갖고 잿더미가 되어 있는데 오른편 쪽에 3층 건물 하나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가다 보니까 뒤편은 전부 무너져 버리고 앞 벽면만 남은 건물이었습니다. 그 서울시내 세종로도 전부 초토화돼 버렸어요. 지금 종합청사와 세종로에 있는 종합청사와 세종문화회관 자리가 제가 입학했던 고등학교의 천막 가교사가 한 20몇 채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것이 6.25 전 그리고 후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학생으로서 학교 건물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실제로는 어떠했느냐. 대구 이남의 경상도와 전주 이남의 전라도만 어느 정도 이 전화를 입지 않았지만 그 외의 지역, 강원도, 충청도, 수도권, 서울, 인천 이건 전부 폭격을 맞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한복판이 초토화되듯이 전부 초토화된 그런 경험을 우리는 6.25 때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6.25 그러면 아주 끔찍한 것이고 그리고 부산에 저희들이 이제 단독주택 2층집에 살고 있었는데 7월 10일경부터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집안 식구 외에 두 식구가 화장실 하나에 부엌 하나를 공동으로 쓰는 생활이 적어도 1년 반 계속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세 집안 식구가 화장실 하나, 부엌 하나, 그리고 이게 수돗물이 나오는 이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밥을 끓여가지고 각 집집마다 밥을 먹고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아련합니다만은 그러나 하여간 피난민들이 몰려오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적어도 1년 반은 그런 공동생활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하게 짝이 없는 이런 경험이 저희 뇌리에 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을 주도한 것이 김일성 집단입니다. 지금 저 김일성 체제는 3대 세습 체제로 이어져 오고 있고 북한 국민을 철저하게 공포 정치에 몰아넣어 가지고 조그만 반대에도 처형하거나 집단 수용소에 수용하는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지도자 선택의 자유도 없는 그런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우리가 이 전쟁의 참상을 회고하고 무엇이 역사적으로 바른 길인가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우리의 체제를 존중해서 이것을 더욱 좋게 국민이 통합해 가면서 이걸 개발시킬 때 결국은 북한의 저 체제도 눈 녹듯이 봄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날이 머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사이에 폐허 위에서 이제 G7 국가로 등극했습니다. 이런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 다시 한번 386, 486, 586 민주당 운동권 핵심 주사파 세력들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남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직도 북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